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요즘 자주 들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은 늘어난 것 같아. 이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금값이 있습니다. 금값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금 투자 안 한다. 그런데요, 금값은 투자 이야기이기 전에 경제 신호입니다. 금값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하지만 금값이 갑자기 튀어오르면 그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 영상은 금으로 돈 벌게 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안해졌는지, 그리고 그게 왜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하게 하는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왜 위기의 신호등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은 왜 위기 때마다 등장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폐는 약속입니다. 이 종이가 돈이라는 건 국가와 제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첫째, 나라가 불안해진다. 둘째, 경제가 흔들린다. 셋째, 화폐를 믿기 어려워진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은 남겠지? 이게 바로 금의 역할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아주 쉬운 비유를 들겠습니다. 금은 비 오는 날 우산입니다. 평소엔 들고 다니기 귀찮죠? 하지만 비가 오면 우산 없는 사람이 제일 불안합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땐 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금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럼 지금이 진짜 위기냐? 라는 질문에 대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옵니다. 지금이 금융위기만큼 심각한가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리로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금값은 그 심리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입니다. 이제 원인은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 첫 번째, 불안은 전염됩니다. 뉴스에서 전쟁 얘기가 나오면 직접 전쟁을 겪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 남중국해, 긴장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경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둔화, 위험 신호, 불확실성 확대.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될까? 지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때 가장 먼저 선택받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금은 좋아서 사는 자산이 아니라 무서워서 사는 자산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금값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 두 번째. 이자와 금의 관계를 주시하십시오. 이자 이야기를 생활로 바꿔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므로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르며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보유 기회비용이 낮아져 투자 매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굳이 은행에 둘 필요 있나? 이때 사람들은 선택지를 고민합니다. 첫째, 조금이라도 가치가 유지될 것. 둘째,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것. 그 선택지 중 하나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자가 없는 대신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금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라기보다 돈이 줄어드는 걸 막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판이 바뀝니다. 중국, 인도, 폴란드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칼달러와 비축 자산으로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나라의 금고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생각보다 험할 수도 있겠다. 중앙은행은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사면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건 잠깐의 유행이 아니구나. 이게 금값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완전히 본인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뉴스에선 숫자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름값이 서서히 오릅니다. 둘째, 수입 식재료 가격이 오릅니다. 셋째, 여행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게 쌓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버는데 왜 더 빠듯하지? 이게 바로 금값, 달러 환율, 생활비, 이 연결고리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믿고 가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자산을 나눕니다. 첫째, 현금. 둘째, 예금. 셋째, 다른 자산 조금. 여기서 중요한 점. 금을 안 사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 곳에만 몰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금값 상승은 그 사고방식을 당재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금값이 오르면 항상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 기회 놓치면 끝이다. 이 말이 들리면 한 번 더 멈추세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급해질 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할 생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은 보험이지 도박이 아닙니다. 보험은 모든 돈을 넣지 않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타이밍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언제 사야 하나, 왜 가져가려는가가 중요합니다. 셋째,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건 금뿐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됩니다. 금값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세상은 안정적인가, 불안한가? 금값은 말합니다. 조금은 조심하자. 이 영상을 듣고 당장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돈도 무사하길 바랍니다.